지혁씨. 스포 예감입니다. 화려한 날들 5회 잘 보셨나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전개되었습니다. 정말 갈수록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나와서 앞으로의 전개가 궁금해집니다. 파격 결혼에 이어지는 신부의 행방불명 소식까지. 오늘은 정보아가 왜 결혼식장에서 사라졌는지와 앞으로 6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스포 예감과 함께 화려한 날들 함께 하시죠. 공항의 바닥은 지나치게 반짝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들고 빠르게 흘렀다. 정보아는 가볍지 않은 가방을 쥐고 출국장의 유리벽 앞에 멈췄다. 유리 너머 하늘이 더 멀어 보였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새 메시지 창이 열리고 글자가 찍혔다. 지혁씨. 미안해요. 나는. 문장은 망설임의 모양으로 길어졌다. 보내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떨렸다. 한 줄이 지워지고 다시 쓰였다. 지혁씨가 자유를 말하던 나를 기억해요. 나는 그 말을 사랑이 아니라 방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화냈고 그래서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누구에게나 사는 방식에 무게가 있다는 걸. 문장은 또 지워졌다. 남겨야 할 말과 남겨선 안 될 말이 섞였다. 그녀는 아주 짧은 문장만 남겼다. 미안해요. 나 그 사람한테 가요. 보내기. 파란 불빛이 사라졌다. 탑승 방송이 흘렀다.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켰다. 보아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아니었다. 그녀는 걸음을 옮겼다. 문이 닫혔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지고 불빛은 부드러워졌다. 보아는 눈을 감았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도망이 아니라 선택.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허락되는 선택. 잠깐의 잠. 짧은 꿈. 그 꿈에서 아버지는 침묵했고 지혁은 웃지 않았고 그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의 손은 허공을 쥐고 있었다. 공항을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짠내가 없었고 대신 뜨거운 금속 냄새가 멀리서 스며왔다. 그 냄새는 기억의 문을 열었다. 야외 작업장에서 땀에 젖은 웃음. 해가 질 때까지 멈추지 않던 손놀림. 작은 공장지대. 파란 컨테이너를 개조한 사무실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넓어졌고 얼굴은 더 거칠어졌지만 웃을 때의 모양만은 그대로였다. 왔구나. 그 남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두 글자가 오래된 상처를 지나 가슴에 박혔다. 보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많이 망설였지. 그래. 그래도 왔네. 그는 너무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었다. 작은 작업장 안에는 용접기, 절단기, 그리고 덜 마른 페인트 냄새가 섞여 있었다. 벽 한쪽에 붙은 종이에는 일정표가 삐뚤게 적혀 있었다. 숫자 옆에 작은 메모. 서툰 글씨로 쓰인 단어. 기다림. 커다란 주전자에서 차를 따랐다. 금속 컵이 뜨거웠다. 보아는 손바닥에 열을 옮기며 물었다.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어? 하루는 길고 월세는 빠르고 먹는 건 단순해. 대신 밤에 잠이 온다. 그게 다야. 간단한 대답. 그러나 충분한 대답. 보아는 컵을 내려놓았다. 숨을 길게 내뱉었다. 나는 끝까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오다가 10번은 돌려세우고 싶었어. 그래도 왔어. 왔다면 일단 앉아. 내일은 내일 얘기하고. 오늘은 도착만 하자. 도착만 하자. 그 말이 오늘을 지탱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방의 침대에 앉으니 바닥의 진동이 느껴졌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밀려왔다. 이곳에서의 시간은 단단하고 둔했다. 도망이 아닌 삶의 질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시차는 가라앉았다. 대신 현실이 떠올랐다. 비자, 일,
돈, 머무를 권리. 보아는 메모장을 펼쳐 리스트를 만들었다. 적힌 글자들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막상 해결은 생각보다 복잡했다. 그는 낮에는 현장에 나갔다. 보아는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 시간제 일을 구했다. 커피를 내리고 잔을 닦고 계산을 배웠다. 서툴렀지만 금세 적응했다. 손으로 하는 일은 몸을 조용히 만들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작업장으로 간식을 들고 갔다. 그는 장갑을 벗고 물을 마셨다. 보아는 그 손등의 흉터를 오래 바라보았다. 흉터는 이야기였다. 살아남은 날들의 기록이었다. 괜찮아? 응. 이곳은 네가 알고 있던 편안함은 없어. 알아. 그래도 오늘 밤 잠이 올 것 같아. 그럼 절반은 된 거야. 저녁이면 작은 방에서 뉴스가 흘렀다. 언어가 낯설어도 자막은 친절했다. 보아는 휴대폰으로 한국의 소식을 찾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손은 가끔 제멋대로 움직였고 화면에는 예식장의 사진이 떠올랐다. 사람들의 말이 바람처럼 스쳐갔다. 신부의 잠적, 하늘건설의 그림자, 남겨진 신랑.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끄려 했다. 하지만 화면이 다시 켜졌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 보낸 사람의 이름은 낯설었지만 문장들은 익숙했다. 회사, 집안, 체면. 단어들이 핏줄처럼 얽혔다. 돌아오면 묻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비행기를 타라. 모든 건 정리할 수 있다. 보내는 이의 말투 속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있었다. 직접 보낸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그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았다. 보아는 오래 생각했다. 오늘 밤 결정을 바꾸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지. 그녀는 답을 알았다. 얻는 것은 편안함, 잃는 것은 자신. 나는 여기 남을래. 결심은 다시 굳어졌다. 결심은 매일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에 매일 조금씩 다시 굳혀야 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공기를 들였다. 차갑지 않은 공기. 새로운 냄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밤늦게 현관문이 열렸다. 그가 들어와 신발을 벗었다. 피곤한 숨이 짧게 끊겼다. 그는 말없이 손목에 보호대를 풀었다. 보아는 조용히 다가가 물수건을 건넸다. 고마워. 내일은 내가 먼저 장 보러 갈게. 할 줄 알아? 배우면 돼. 배우면 된다. 그 말은 이곳의 언어였다. 그녀는 그 언어를 입에 올려보았다. 생각보다 잘 맞았다. 잠들기 전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메시지 창을 열었다. 보내지 않을 사람의 이름을 찾았다. 찾지 못했다. 대신 낯선 번호를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번호로는 아무도 울리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누구도 깨우지 않기로 했다. 불이 꺼졌다. 방은 작고 어둠은 얕았다. 그 얕음이 오히려 안도였다. 깊지 않은 어둠에서는 쉽게 걸어 나올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도시의 리듬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햇빛은 빠르게 창문을 뚫고 들어왔고 저녁이면 바람은 더 두꺼워졌다. 보아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그는 공장으로 향했다. 두 사람의 하루는 교차하며 흘렀다. 낯선 언어는 천천히 입에 익어갔다. 발음은 매끄럽지 않았지만 손짓과 미소가 의미를 메웠다. 보아는 주문을 받고 잔돈을 건네며 자신이 이곳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밤이 오면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다. 고국의 뉴스, 예식장의 사진, 지역의 얼굴. 한 사람을 두고 떠나온 기억이 안개처럼 스며들었다. 보아는 그 안개 속에서 속삭였다.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걸까? 어느 날 작은 봉투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손글씨는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봉투 속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돌아와라. 모든 건 정리할 수 있다. 너의 선택은 실수다. 보아는 종이를 오래 바라봤다. 글자마다 힘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의 권위, 집안의 그림자, 세상이 정한 규칙이 그 글자들 안에 담겨 있었다. 보아는 종이를 접었다. 불을 켜고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글자를 삼켰다. 종이가 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렸다. 보아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는 해방에 가까웠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길게 흘렀다. 보아는 물었다. 내가 여기 온 게 내게 짐이 되는 건 아니지? 짐이라면 벌써 말했을 거야. 나는 가끔 내가 너무 늦게 온 건 아닌가 생각해. 늦었어도 왔잖아. 그게 전부야. 짧은 대답 속에 긴 시간이 담겨 있었다. 보아는 그 말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이곳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그녀는 매일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계절이 바뀌고 낯선 언어가 익숙해질 무렵 보아는 작업장 한쪽에 작은 화분을 놓았다. 작은 싹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뿌리를 내려야겠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잘하는 건 막을 수 없어. 보아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다. 잘하는 건 막을 수 없다. 그 말은 그녀의 선택을 지켜주는 주문 같았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낯선 별자리였지만 빛나는 방식은 같았다. 보아는 창가에 앉아 속삭였다. 아버지, 저는 제 길을 택했어요. 지역 선배, 미안해요. 당신을 버리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저 자신을 찾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가벼웠다. 슬픔이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리고 한 줄을 남겼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걸어 나온 거예요. 한편 보아가 떠난 그날 예식장. 예식장의 음악은 멈췄다. 꽃길 위엔 아무도 없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신부가 안 왔대. 사라졌대. 속삭임은 칼처럼 예식장을 가르며 흘렀다. 지역은 단상 위에서 서 있었다. 눈은 허공을 바라봤고 입술은 굳어 있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다정은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상철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당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신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빈 드레스 자리는 더 큰 공허를 만들었다. 지역은 몸을 돌려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그러나 멈추지 않았다. 그는 홀로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밤이 깊었다. 지역은 집으로 돌아왔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맞이했다. 수빈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터졌다. 큰오빠, 아니 어떻게 일을 이렇게 망쳐? 지화는 곧바로 맞받았다. 난 형, 인간 같지도 않아. 다정이 두 팔을 벌려 막아섰다. 그만해라. 지금 내 오빠 심정이 어떤지 생각 좀 해라. 지역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술을 열었다. 나 퇴사했어. 매일매일 지긋지긋했어. 벗어나고 싶었고 제한이 있었고 그래서 결심한 거야.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자유가 결국 돈에 팔리는 거였냐? 사내 자식이 돈에 팔려가는 짓은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지역은 눈을 떨구었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 더는 못 듣겠어.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지역은 집을 떠났다. 남겨진 집은 정적에 잠겼다. 상철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억눌린 울음이 터졌다. 다정은 남편 곁에서 눈물을 삼켰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지화는 이력서를 붙잡고 있었다. 손끝은 떨렸고 눈빛은 흐려졌다. 안정된 일자리 반드시 찾아야 해.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수빈은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켰다. 조회수는 오르지 않았다. 이러다간 끝장이야.
그녀는 곧장 전화를 걸었다. 성재 오빠, 내 채널 좀 도와줘. 출연해줘. 이제는 오빠 말고는 답이 없어. 성재는 난처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거기 나가면 도움이 되려나?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해줄게. 수빈의 얼굴에 잠시 빛이 스쳤다. 머그잔에서 김이 올랐다. 창밖의 불빛이 물에 흔들렸다. 은호는 말없이 컵을 감싸쥐었다. 성재가 맞은편에서 숨을 고르듯 앉아 있었다. 은호 후배. 나 오늘은 농담 안 할게요. 목소리는 낮았고 말끝은 조심스러웠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지혁이가 잘못했어요. 근데 지혁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버텨보려고 하다가 엉망이 된 거예요. 본부장님 나도 알아요. 알아도 오늘은 그게 위로가 안 돼요. 짧은 대답. 그 안에 쌓인 시간이 흔들렸다. 은호 후배가 제일 많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화내도 돼요. 근데 혼자 아프진 마요. 그건 내가 싫어요. 그 말은 고백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는 고백 대신 숨을 삼켰다. 말의 순서를 바꾸려는 듯 주제를 돌렸다. 지혁이가 왜 결혼을 택했는지. 그게 다 욕심이었을까? 나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살아보려고, 잘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붙잡으려다 망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이해하라고요? 그래서 은호 후배가 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 말 하려고 왔어요. 은호는 고개를 떨궜다. 커피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남아있던 열이 식었다. 본부장님 나 오늘은 아무 결론도 못 내릴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은호 후배. 오늘은 결론 말고 숨만 쉬자. 은호 후배가 힘들면 나 여기 있을게요. 그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마음을 옮겼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주 조금 따뜻해졌다. 광택이 난 바닥. 정확한 각도의 조명. 복도 끝에서 웃음이 흘렀다. 업무 얘기였고 소문 얘기였다. 팀장님, 보고서는 내일까지 드리면 돼요. 아, 참. 지혁 씨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이요, 오 본부장님? 결혼식이 아주 화려했다던데요. 근데 신부가 자리를 떠나버렸답니다. 이런 게 진짜 뉴스죠. 말은 부드러웠고 뉘앙스는 날카로웠다. 그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을 숙였다. 칭찬처럼 보이는 표정으로 상처처럼 남는 말을 골랐다. 보아씨요? 호주 갔다던데요. 원래 있던 용접공 남자 있잖아요. 결국 그쪽으로 가버렸대요. 참 대단해요. 나갈 때도 멋있더니 이번엔 더 멋있죠. 복도 끝. 문 모서리에 그림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지혁이었다. 그는 그 말을 다 들었다. 오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서 검토할 건이 있어서 이것 좀 봐주시죠. 아, 죄송합니다. 근데 세상 일이 참.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 재밌잖아요. 지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붙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번갈아 올라왔다. 반박할 말이 있었지만 목구멍을 지나지 못했다. 그는 문을 반쯤 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발걸음이 복도의 빛에서 멀어졌다. 창문은 작았고 방은 눅눅했다. 테이블 위엔 빈 컵. 침대 가장자리에 지혁이 앉아 있었다. 손등엔 어제의 멍이 남아 있었다. 저 자식이 나 버렸네. 병신 같은 새끼. 그 말은 남을 향했지만 다시 돌아와 자신을 찔렀다. 멈춘 시계처럼 시간이 늘어졌다. 숨이 얕아졌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섰다.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 다시 한번 세게 두드리는 소리. 여보세요. 말해요. 정신 잃으면 안 되지. 지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잠과 기절의 경계가 흔들렸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밤이 더 깊어졌을 때 그는 문을 나섰다. 연한 네온 사인이 고인 골목.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얇게 깔려 있었다. 발걸음은 무심했고 시선은 허공을 더듬었다. 낯선 남자 둘이 다가왔다. 어깨가 부딪혔다. 사소한 말다툼이 비틀어졌다. 손이 날아왔고 또 한 번 날아왔다. 벽에 등이 부딪히고 무릎이 꺾였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그는 일어나지 못했다.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봤다. 도와주지 않았다. 휴대폰을 들었다. 누군가는 찍었고 누군가는 지나쳤다. 지역은 바닥의 차가움을 오래 느꼈다. 입술 사이로 짧은 숨이 새어나왔다. 눈앞의 불빛이 점점 둔해졌다. 어둠은 희미했고 공기는 무거웠다. 지역은 침대 끝에 쓰러져 있었다. 옆에는 쓰러진 컵, 젖은 수건 하나. 눈꺼풀은 반쯤 닫혔고 호흡은 고르지 않았다. 문이 두드려졌다. 성급한 손길, 다급한 목소리. 여보세요. 말 좀 해요. 정신 잃으면 안 되지. 문이 열리고 은호가 달려들어왔다. 그는 지역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뜨겁고 무겁고 숨이 느려졌다. 선배, 눈 좀 떠요. 이러면 안 돼요. 지역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소리가 될 듯 무너졌다. 은호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뺨을 두드렸다. 그때 뒤에서 또 다른 발걸음. 문이 열리고 성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도 놀람이 번졌다. 뭐야, 은호 후배. 지역이 지금 상태가 왜 이래요? 일단 숨은 붙어 있어요. 병원 가야 돼요.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공기는 팽팽했다. 한 사람은 쓰러져 있었고 두 사람은 다른 이유로 떨리고 있었다. 하얀 불빛. 창문 틈으로 아침이 들어왔다. 지역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혔다. 은호는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밤새 자리를 지킨 듯 얼굴은 지쳐 있었다. 성재는 복도 끝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굳었고 주먹은 천천히 조여졌다. 간호사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은호는 짧게 고개를 들었다. 지역의 손을 더 꼭 잡았다. 한 사람은 쓰러졌고 한 사람은 놓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멀리서 지켜봤다. 삼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제 누가 손을 잡고 누가 손을 놓을 것인가? 상철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식지 않은 밥그릇. 젓가락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정은 조용히 옆에 앉았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이제 그만 자책해요. 아이 잘못만은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무 세게 몰아붙였어. 내 자존심이 결국 아들을 내몬 거야. 그의 목소리는 꺾여 있었다. 평생 지켜온 자존심, 그러나 오늘만큼은 무너져 있었다. 다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번져 손등을 적셨다. 조용한 오후 카페엔 손님이 드물었다. 은호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펼쳐진 노트, 그 위엔 지역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커피잔 2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은호 후배. 잠깐만이라도 바람 쐬러 나가자. 은호 후배 요즘 너무 갇혀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정리됐으니까. 거짓말하지 마요. 은호 후배 눈이 다 말하고 있어요.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성재는 망설였다. 말을 삼켰다가 다시 꺼냈다. 나 6해 동안 계속 기다렸어. 지금도 그래. 은호의 눈이 커졌다. 말은 나오지 않았다. 공기는 무겁고 침묵은 길었다. 좁은 골목길. 지역은 혼자 걸었다. 턱에는 수염이 자라 있었고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다. 길모퉁이에서 낯선 남자가 다가왔다. 대꾸할 힘도 없이 어깨가 부딪혔다. 순간 욕설이 오갔다. 주먹이 날아왔다. 지역은 저항하지 않았다. 또 한 번 맞았다. 벽에 쓰러졌다.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빛은 이미 꺼져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멀리서 지켜봤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다. 도와주는 이는 없었다. 지역은 땅바닥의 차가움을 느꼈다. 그 차가움은 오래도록 남았다. 불빛은 여전히 희다. 기계음이 고르게 울렸다. 지역은 침대 위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은호가 곁을 지켰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성재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발걸음은 무겁고 시선은 흔들렸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의 방 안에 겹쳤다. 누군가는 놓으려 했고, 누군가는 붙잡으려 했고, 누군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그 방의 공기는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